엄마 아빠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밥 먹어야 하잖아. 아버지는 저녁마다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운데 자리였지만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아버지 몫이 됐습니다. 누가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쥘 때마다 힘이 들어갔고 밥알은 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얼른 휴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쪽을 보지 않으려고 괜히 식탁 반대편부터 닦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아버지 얼굴을 마주치면 자기 마음이 너무 못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컵을 잡다 손을 놓친 날도 있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었고 나중엔 장난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귀찮게 들릴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아버지는 항상 먼저 일어났습니다. 괜히 오래 앉아 있으면 민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도 식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버거워 보였습니다. 밤에 넘어졌다는 전화가 잦아졌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도 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서로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집 떠나면 더 빨리 늙어.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자기 입에서 싫다는 말이 나올까 봐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심했고 며느리는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에는 이미 아버지의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몇 번씩 되묻는 대답, 잘못 켜진 TV, 치워야 할 흔적들. 아들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버지도 힘드신 거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인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TV는 엉뚱한 채널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쥔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없이 이불만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괜히 말을 걸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먼저 밥을 먹었고 부부와 아이들은 그 다음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흘리지 않고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컵을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식탁 위로 번졌고 아이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쪽을 보지 않으려고 괜히 식탁 반대편부터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며느리 귀에는 사과라기보다 부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을 치우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어야 할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불편하실 것 같고, 아이들도 그렇고, 며느리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는 말만 골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임시로만 해보자. 그 말은 결정을 미룬 말 같았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을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엌 한쪽에 작은 식탁이 하나 놓였습니다. 기존 식탁이 좁아서 잠깐 쓰는 거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쪽에 앉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리가 그쪽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가 빠진 나무 그릇에 간단한 반찬이 놓였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은 원래 쓰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편해졌고, 누군가는 말이 없어졌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이게 맞는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다시 되돌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부엌 구석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집안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짧아졌고 식탁을 치우는 순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흘려도 누군가 늦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더 낫다고. 괜히 모두가 불편한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정리된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숙였고 식사 시간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조금은 다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도 적응하신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괜히 우리가 예민했나 봐. 그 말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더 생각하지 않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먼저 밥을 먹는지, 그건 아이들에겐 그저 새로운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이 조금 편해졌다는 이유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서로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식탁 가운데에 앉지 않는지, 밥을 먹고 나면 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건 굳이 묻지 않아도 아이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그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흘러가는 집안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할아버지 흉내를 냈습니다.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손을 떨며 밥을 흘렸습니다. 웃음이 섞인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 배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크게 화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고 해서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지만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장면은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흉내를 더 잘 냈고 어른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했지만 누군가는 모르는 척했고 누군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아주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만들고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릇은 왜? 아이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이 손에 들린 건 엉성하게 엮은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누가 써? 아이는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왜?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이 말이 다 그렇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그릇이 왜 하필 그 모양인지, 왜 하필 그 크기인지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다시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쓰잖아. 그 말은 설명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 눈에 보인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아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이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쓰잖아. 그 말은 책망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괜히 그날 저녁 식탁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식탁, 이가 빠진 나무 그릇, 조금 낮은 의자. 예전엔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식탁을 다시 옮기면 며느리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아버지에게는 괜히 상처를 들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뒤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괜히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서로 더 불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예민해져 있다고, 아이 말 하나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고. 아버지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 식탁에 앉아 있을 때면 자꾸만 메인 식탁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괜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였고 움직임도 줄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지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반찬을 챙겼고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먹자고 말해주길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아들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을 들었다 놨다 하며 괜히 정리할 것들을 만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라는 걸. 그날 밤 아들은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누가 가장 조용해졌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뭘 하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작은 식탁을 바라보다가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그 식탁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식탁에 쌓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말없이 식탁을 들어 원래 있던 자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선택에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아들이 눈을 피하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메인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기보다 조금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쪽이 맞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가 의자를 끌어당겨 할아버지 쪽으로 조금 더 붙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날 저녁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밥상 위에는 특별한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도 평소와 같았고 김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사과하지 않았고 누군가 용서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같이 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날의 식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앉았는지를요.